안녕하십니까. 원래라면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녹화를 했어요. 지금이 2025년 10월 11일인데 제가 어제 10일 금요일에 이제 미정 간 무역 협상 악재로 미증시가 폭락을 했죠. 폭락할 때 뭐가 원인인가 좀 체크를 하고 향후 시나리오 좀 짜보려고 급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자료 좀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슈가 히토류 이슈다 보니까 히토류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건데, 뭐, 당연한 말이지만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저도 많이는 못 탔어요, 히토류를. 근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표지도 안 만들었고. 자, 우선, 패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패권이 4개의 안보 영역에서 상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술, 자원, 그러면 국방, 그리고 화폐 이 4가지 영역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 이게 상호 보완으로 작동하면서 국가 경쟁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는 자원의 구매를 보장을 하고 국방 영역에서는 음 이제 뭐랄까 월급을 주고 뭐 하겠죠? 기술 쪽에는 부가가 그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할 거고 자원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있어야 화폐 가치가 보장이 되고 또 자원이 있어야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자원이 국방에서 무기 소재라든가, 뭐랄까, 군사시설 에너지 이런 걸로 쓰이고, 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상호 보완하고 있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흐트러지면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스왓 시트를 다시 보면은, 이 패권 유지 4개 축이 굉장히 안정되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안보 같은 경우는 달러 파워를 고려하면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겠죠. 근데 가끔 이제 달러가 위험할 때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 같은 대체 통화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달러 파워는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방 안보는 이제 지속적으로 방산 예산을 확대하면서 저번에도 이제 러우 전쟁 시트에서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고 국방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술 안보는 이제 제조업이 약간 위축돼 있죠. 지금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첨단 산업 역량은 매우 높아서 가치 창출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원은 이제 상이한데 뭐 대부분의 자원은 다 갖고 있죠. 뭐 철강도 뭐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원유도 사실 세일 오일하고 SPR로 사실 장악을 했고 제일 리스크가 큰 게 광물 자원이죠, 지금. 이게 광물 자원은 휘토류 쪽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되게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빨간 것만 읽어보면 돼요. 빨간 것만. 화폐로는 달러 파워 기반으로 히토루 자산을 지속 매입 가능했지만 내재된 히토루 자산이 미비하기 때문에 첨단 국방 기술의 지속성이 의문이 된다. 그리고 아이폰이나 테슬라 같은 아이폰이나 테슬라 전기차 같은 히토류 수요가 폭증했는데 히토류 자산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낫겠다.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장악을 했으니까 히토류 자산을 한정해가지고는 중국의 안보를 침해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고 미국의 주 제조 수출품이 아이폰이나 테슬라가 됐는데 이게 하필 히토류를 많이 먹어. 근데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다 몰빵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흔들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있던 이 네 개 안보 영역 상보적인 관계를 보면은 이때 여기서 그 자원이랑 화폐도 서로 이제 화살표가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랑 기술도 서로 화살표가 있는데 지금 히토류가 들어올 때는 끊어버려 버렸죠. 이게 왜냐면은 그냥 여기선 자산 순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히토류 한정에서는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안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게 된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이제 히토류 수요가 점점 늘었다. 이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조사할 만한 그런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GPT를 썼어요. 2020년 당시 전 세계 히토류 수용량이 얼마입니까? 9만 900톤이었죠. 근데 2024년 기준에 39만 톤으로 4배나 증가를 했어요. 4배나. 히토류는 이름 그대로 희소한 광물이에요. 희기열 희자에 토가 아마 흑소자일 거고, 이 중국이 기속적으로 가반 이상의 그 광산을 점유하고 있죠. 여기 50% 이상 다 먹고 있죠. 근데 정제시설은 90%를 먹었어. 그러니까 당장 산업에 쓸 수 있는 히토류 확보가 난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짱깨가 아니 중국이 막아버리면은 난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수학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센카쿠 열도 사건 때 히토류가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를 중국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아이까지도 적극 활용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2010년에 센카쿠 열도 사태 때 그때 군사총질 직전에서 히토류 수출 안 한다니까 일본이 양보를 하게 되고 이때 히토류의 무기화 가능성을 확인했고 12년, 24년에는 히토류 갖고 안 판다 하니까 일본, 미국, 유럽이 WTO에 제소를 했고 중국이 패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죠. 25년 4월에는 미중 간 무역 분쟁, 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히토류를 협상 무기로 삼아가지고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완화받는, 관세 그 부과를 어느 정도 완화받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이제 2025년 10월, 어제죠. 10월 10일, 어제부터 중국 자본 기반으로 생산된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매기겠다. 그래서 트럼프 개빡쳐가지고 이렇게 글 장문으로 쓰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풀로 다룰 거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히토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레어 메탈 익스체인지스라는 데서 가져왔는데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못 읽기 때문에 그냥 구글 크롬 번역기 써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군대가 지금 어, 전투기나 구축함 같은 큰 고비용의 장비에서 첨단 저비용 그리고 소모적 자산으로 변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스커지가 50원에 미네랄 50에 두 마리가 나오죠. 이게 두 마리가 돌진을 박으면은 오버로드라든가 드랍십이나 셔틀 같은 걸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 개 모두가 스커지보다 훨씬 더 밸류가 높은 자산이란 거죠. 유닛이란 거죠. 그리고 그것들 하는 일도 굉장히 커. 그 드랍을 하거나 정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커지 두 마리, 그러니까 꼴랑 미네랄 50을 써가지고, 50 맞나? 100인가? 안 한 지 한참 돼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큰 밸류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지금 이 무인 전투기 쪽이거든요. 드론을 포함해서. 근데 이런 쪽에 히토류가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바다의 선박까지 전부 다 히토류가 들어가는 그런 자산이 되면서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같은 첨단 IT 디바이스도 히토로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될 산업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쓰인 히토류는 재활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원자재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광맥을 찾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소모가 예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히토류 점유율이 높은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겁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미 형성됐다. 이 공급자는 당연히 중국이 되겠죠. 지금은. 어제 트럼프의 그 트위터가 아니라 이거 그거죠? 리얼 트럼프? 아니 뭐 DJT? 아무튼 그거 전문인데 이 중요한 게 빨간 글자예요.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히토류와 관련된 생산의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중국에 그 제재를 할 때는 중국에서 제조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만 따져가지고 했지만 지금 이거는 중국 원자재를 사는 것조차도
제재를 매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 갑작스러운 무역 적대 행위에 대해 매우 분노한 다른 나라부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분노가 나는 근데 솔직히 난 친미파고 그렇긴 한데 과연 이 분노가 중국의 그런 처사에 대한 분노일까 아니면 네가 중국을 끌고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분노일까 좀 애매하긴 해요. 아마 둘 다겠죠. 둘 다겠죠. 아무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대부분 알고 있던 얘기고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이거예요. 그들이 독점한 모든 원소에 대해 우린 두 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보다 두 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미, 미국의 히토류 자산에 대해서 중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 대비 두 배를 갖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뭐 두 배를 가졌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히토류 광산 점유율이 69.2%인데 뭐 나머지 30%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배를 해봤자 결국 중국이 위거든요. 물론 그 정도 되면은 밸류가 뭐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뭐 쇼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뭐 미국만 나라가 아니잖아.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호주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히토류 광산이 있는데 이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블러핑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요. 저 좀 의문인 게 이 관세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세를 많이 받고 있고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관세를 인상해봤자 어차피 안 팔리던 게 그냥 안 팔리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 중국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내가 볼 땐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을 먹으러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가서 히토류가 미국한테만 안 들어가면 된다라는 주의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동맹국들께서도 미국의 동맹국들, EU나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께서도 한국도 포함이고 히토류 기반의 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히토류 기반 산업이 미래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을 왕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는 그런 좀 뒤통수가 있지 않을까. 이건 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아무튼 그런 뒤통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중국은 이런 걸 이용해서 동맹을 흔들 만한 분탕질을 굉장히 잘 칠 나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단순하게 미중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좀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과연 처맞고 있지는 않죠. 이 히토류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MP 머터리얼스, USA 레어스 이런 회사들이 히토류 자산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거야 뭐 자세한 수치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뭐 네오디뮴 그 연구 자석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 뭐 요약을 하면은 절대적인 물량이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발한다 해서 미국의 히토류가 전 세계 수요를 중국만큼 커버해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불가하고 현재로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크리티컬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국가 전체 수요는 몰라도 이제 방산 같은 전략 품목 한정에서는 미국 내에서 국내 밸류 체인을 가동할 수 있을 만큼 기반을 쌓았다라는 게 평이에요. 현재 판도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도가 바뀔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토류 자산은 중국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놔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권역 내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동맹국들의 히토류 자산을 끌어들이는 게 성공해가지고 자급할 기반이 마련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판이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은 히토류 개발 촉진에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인 히토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펼쳤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황을 좀 보면은 어제 확 꽂았는데 이게 다행인 건 여기 추세선이 빨간 선 있죠. 이걸 쭉 지켜줬어요. 이걸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상승 추세의 파동이 끊겨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여기서 반등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간을 보는 위치에서 파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화요일 불반등합니다. 뭐 이런 말은 못 하겠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토, 일, 월 내내 미국에서 히토류 관련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보고, 미국 셧다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뷰는 상승세는 유지 중이나,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간이, 에이, 맛없네가 되면은 상승세가 깨지는 거고, 괜찮네 하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내가 예언자가 아니고 어떻게 시장을 맞춥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그냥. 그리고 뭐 이제 히토류 강산주들은 대체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어요. 위에 윗꼬리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 전체가 하락을 하니까 그냥 같이 내린 거라 보면 되고,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리고 핵심 토픽이 히토류인데, 미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 지금도 히토류 관련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은 더 내겠죠. 그러니까 별 불안하지 않아요. 그거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이거는. 25년 1월 30일에 히토류 글을 썼어요. 히토류 분쟁 시즌2는 열릴 거다. 왜냐면은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유일한 무기, 마지막 무기, 가장 유효한 무기. 이게 히토류고, 히토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말을 했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 겨우 흙덩어리 아니냐. 뭐가 왜 중요하냐. 이런 말 하는 새끼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 원자재 장악력을 그냥 달러 주고 해결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발상을 하는 놈도 있고, 아니, 안 팔면은 못 사, 이 새끼야. 아무튼,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어렵다 보니까 말을 어려워가지고 아예 접근도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다양했어요. 국제 정세상에서는 히토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미 인지했고, 저는 이거를 진작 잡아 나섰습니다. 잡아놓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잡아놓지 않고 그냥 중요하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다. 잡아놓은 거는 나도 우주 보고 이런다고 좀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너무 가오부리다가. 아무튼, 저는 최근에 히토류 주식 하나 매수했고요. 뭘 매수했는지 말을 하고 이러면은 리딩이 되니까 말 안 할 거고, 여기도 안 올렸습니다. 여기 다른 제가 보유하지 않은 히토류들이에요. 굉장히 떳떳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저는 제 앞으로의 시나리오인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전제가 더 중요해요. 저는 대전제로 히토류를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중 기조가 확장이 되고, 인위적인 M2 조정도 한계에 달했죠. 이제 지금 중국이 어떻게 연명하고 있냐면은 글로벌 사우스랑 러시아, 인도, 브라질 같은 일부 브릭스 친구들과 느슨한 파트너십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그 히토류 자산은 중국이 자유진영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고, 그리고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자국 내에서 첨단 산업을 계속 제고하고, 최종적으로는 첨단 산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 비교 우위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HBM밖에 없죠. 만약에 한국이 HBM 기술을 쉽게 유출하겠습니까? 거듭말하지만 정상 국가면 잘 안 한다니까. 중국은 역겨운 국가지 정상 국가예요. 역겨운 국가지만 정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은 아니지만 결정의 의도는 정상적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히토류 패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절대 우위를 가진 영역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병신도 아니고 2010년대부터 히토류 공급망 확장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글로벌 경제 기조가 성장 위주였죠. 그리고 전 산업의 그 리쇼어링 필요성이 부족했고, 또 이제 중국 규제를 때리면은 전 세계가 반발을 하는 그런 국제적 반발 때문에 이걸 완전히 해내지 못했어요. 지금은 반중 기조하고 중국의 그 산업 안보가 뺏긴 전 세계 국가들의 칭얼거림이 있기 때문에 기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 반미하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중국이랑 많이 교역을 하던 호주들도 지금 미국의 히토류 공급망 확보에 지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내피셜인데,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은, 어, 이거 왜 이렇게, 왜 글이 없었어?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도구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추가할게요. 예.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동맹을 먼저 압박했지만은, 결국엔 동맹을 회유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관세 정책 대부분 통과시켰죠. 그리고 미국 의회가 그냥 셧다운하고 그냥 예전처럼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강한 적이 강한 정책을 들고 나왔어. 이게 국가 안보에 유관한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부 결속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셧다운도 조기 마무리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고 뭐 이 심각성을 미국 의회에서 정말로 심각성을 크게 보면은 이 이후에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책도 계속 나올 것 같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이상이고, 뭐, 내렸다고 뭐 쫄지 마세요. 저는 항상 말했지만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매수기 한 번, 잘 안 온다고 매수 한 번 할 때 확 하고 놀아라. 그냥 놀고. 이럴 때 오르는 걸 사는 게 사실 리얼 트레이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트레이더들은 뭐 말하고 했지 하지만은 리얼 트레이더는 이럴 때 오르는 걸 사는 거다. 오케이? 이상입니다.